자,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품사는 이제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뭐뭐 있지? 품사를 나누는 기준 세 가지. 형태에 따라, 또 기능에 따라, 그 다음 의미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변어, 불변어, 그래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변하는 것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불변어인데 가변어인 게 이제 용언이 가변어였던 거지. 용언이 가변어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야. 그래서 이다가 이제 보면 63가 이다가 보면 어떤 게 이제 서술격 조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장에서 내가 철수라는 단어가 있다 했을 때 철수가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그지? 철수가 어쩌고저쩌고 철수를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건데 철수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 이때 이다라는 아이가 얘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어떤 성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성격을 부여해주냐면 서술어의 성격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형태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가변어에서는 용어는 전부 다 가변어고, 그 다음 유일하게 다른 품사들 중에서는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하나였던 거야. 이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뭐 배웠냐면 체언을 배웠고, 체언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몸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주어로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는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 들어갔던 거죠. 얘네들이 다 조사가 일반적으로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변어이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수식어. 그래서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꾸며주는데 이제 관형사는 오직 누구만 꾸민다? 체언만 꾸민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 애들이 이제 관형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꾸밉니다라고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왜 외우면 안 되냐? 예를 들면 멋진 철수이다. 자, 그러면 얘가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면 철수이다는 뭐가 돼?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관형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꾸민다라고 공부를 해놓으면 얘는 꾸밀 수 있냐 없냐 얘가. 그럼 멋진이 철수를 얘를 꾸미는 건데, 그럼 서술어를 꾸미는 건 아니잖아 관형사가. 그래서 뭐라고 외워야 돼?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 거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체언으로 하면 철수가 체언이니까 얘를 꾸민 거다. 그래서 관형사는 오직 체언만 꾸민다 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다른 것도 꾸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장 전체로 꾸미면 문장부사, 어떤 성분을 꾸미면 성분부사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관계어를 공부했었는데 이 관계어이 좀 중요하긴 해. 관계어이 다른 이제 품사는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조사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조사. 근데 이 조사는 세 종류의 조사가 있어요. 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이제 뭐와 뭐는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이게 접속조사고, 보조사는 도, 만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격조사는 문장 성분의 격을 결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격조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교재로 가셔서 그거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뭐 해야 될 것 같아? 말하면 하나? 독립원? 관계원과 독립원이 같이 있구나. 자, 그러면 관계원과 독립원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연락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 지금 민혁이한테 연락할 수 없어. 저걸 찍고 있거든. 아, 여기까지 내 얼굴이 여전히 안 나오네. 짠. 저기한테 충격을 줘야 돼. 여기다 이렇게 코드도 심어야 돼. 들었나 안 들었나를 알 수 있는 5분마다 해서 글자가 완성되게. 중학, 국어, 오디세이 이런 식으로 5분 간격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완성됐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뭐로 할까? 뭐가 좋을까? 아이디어 없을까? 없는 것이 아이디어가?
몇 쪽이야 우리? 몇 쪽 할자리? 쪽수 알려줘봐. 52쪽. 52쪽? 52. 쪽수 안 할, 뭐가 좋을까? 이거 아닌데 우리? 관계원과 독립원. 아, 쪽수랑 얘랑 다르구나 지금. 자, 여기입니다. 관계원과 독립원. 이때 아까 관계원이 관계를 해주는 거다라고 해서 문장에서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 요거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관계언이라고 하고, 이걸 품사로 의미로 얘기하면 조사다. 조사. 되는 거야. 특징은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우리 좀 전에 열심히 했던 거, 서술격 조사 2단은 예외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가변어 불변어에선 얘가 반드시 출제되는 애 중에 하나야. 자, 홀로 쓰일 수 없어요. 이건 뭘 말해? 앞에 단어에 붙여 쓴다는 얘기야. 홀로 쓴다, 홀로 못 쓴다라는 건 그 띄어쓰기를 하냐 안 하냐로 판단하시면 되고, 얘가 홀로 쓰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 단어에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된다. 자, 주로 체험과 결합하지만 이런 아이들과도 결합할 수 있어요. 특히 용언에 붙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먹어, 이거 용언이지. 먹다 해서 활용했잖아. 근데 먹어요 이런 말 쓰지. 그때 이 요가 뭐냐면 보조사예요. 종결어미가 아니고 얘가 보조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용언 뒤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용언이나 부사, 다른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서 조사는 막 붙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께서는 주격조사. 도를 붙여. 그러면 조사와 조사가 결합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게 다 붙을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이. 찾았어요. 축하해요. 그럼 몇 페이지냐면 물어봐야지. 민혁이가 몇 분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여기 분 안 보여? 여기야. 자, 너 물어볼 거야. 자, 여기 때 민혁이는 들어왔어요. 최승호한테 물어볼래요. 민혁이는 몇 분에 들어왔는가? 민혁아, 그래서 승호한테 이걸 안아보구나. 첫 번째는 승호,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민혁이는 몇 분에 들어왔는가? 정답 4시 10분. 자, 페이지는 52쪽. 좀 전에 복습을 끝냈고 52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체험과 결합하지만, 저기 있는 것처럼 체험과 결합하지만 용언에도 붙는다. 아까 먹어요 하는 거 이렇게 보조사가 붙을 수 있고, 다 부사에도 붙여. 너 참 빨리도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빨리도 왔 때 빨리가 오다라는 걸 꾸민 거냐? 빨리 오다. 근데 빨리 도 오다. 그럼 부사에다가 도를 붙인 거지. 그래서 붙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조사, 깨서와 도가 이렇게 결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관계언의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조사는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 문법적 관계에다 밑줄 치시고, 자, 여기다 밑줄 쳐주시고, 자, 여기다 뭐라고 쓰십니까? 격조사라고 써주시면 돼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여기다 밑줄 치시고, 이건 보조사. 늘 얘기하지만 얼굴만 잘생겼구나 하고 얼굴도 잘생겼구나, 느낌이 달라. 어느 게 더 좋아? 얼굴도 잘생겼구나 좋잖아. 도는 뭐뭐도 역시라는 뜻이고, 많은 그것만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 이런 게 보조사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격조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격조사의 종류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7개입니다. 격조사의 종류가 7개고, 각각의 격조사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부사는 얘보다 훨씬 많아요. 워낙 많아서 다 쓸 수 없고, 나머지들은 얘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에서, 그 다음에 목적격 을을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런 격조사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 얘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혹격조사는 이제 뭐야? 혹격조사는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 뭐 미녀가 뭐 시오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아, 야 이런 것들이 혹격조사야. 자, 서술격조사 아까 말한 것처럼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 그치? 철수이다, 회장이다, 뭐 관장이다,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격조사가 되겠다. 자, 보조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요거 은는입니다. 여기 별표. 자, 은는을 애들이 주격조사를 알고 있는 애들이 상당수 있고,
고등학교까지 그 잘못된 지식을 안고 마구 올라오시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선생님들도 애들이 은능을 주격조사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 은능은 보조사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야, 내가 빵을 먹었다. 괜찮지? 내가 빵을 먹었다. 자, 그래서 찬효가 빵을 먹는데, 찬효는 빵을 먹는데, 시온이는 빵을 먹는데, 말이 되니? 찬효는 빵을 먹겠대. 시온이도 빵을 먹겠대. 이래야지. 또는 찬효가 빵을 먹겠대. 시온이도 빵을 먹겠대. 이건 괜찮잖아. 근데 거기다 는을 쓰면 같은 너가 빵을 먹어라. 나는 빵 먹을게. 안 되지. 이때 는은 어떤 의미인 거야? 뭔가 남과 다르다. 대조적일 때. 그럴 때 쓰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여기다 밑줄 한번 치고 넘어가세요. 같은 자격으로. 얘는 같은 자격이어야 돼. 얘가 목적어면 다 목적어여야 되고 이렇게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독립어예요. 독립어는 개념,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로는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특징,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누가 조사와 또 결합 절대 안 하냐면 관형사와 결합 안 했거든. 얘도 절대 결합 안 합니다. 자,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가 문장일 수 있어.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른 애야 영향을 전혀 안 미치니까 완전히 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감탄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하는 이에 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느낌, 와, 또 구름, 여보, 이봐, 이보게,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예요. 자, 그리고 대답도 감탄사입니다. 예, 응,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감탄사야. 이런 것도 감탄사고.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찬효야. 이거는 부른 거잖아. 찬효야, 이런 부른 거지. 그럼 부름이니까 얘가 그러면 감탄사냐? 얘가 감탄사가 아니라. 얘는 감탄사가 아니야. 얘는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예요. 독립어야. 얘네들도 다 독립어예요. 얘도 다 문장 성분으로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문장의 성분은 독립어지만 품사는 독립어가 아닌 거야. 품사는 어떻게 되냐면 찬효를 잘라서 얘는 뭐야? 고유명사. 그리고 이 야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요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혹격조사.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명사와 혹격조사가 결합해서 문장 성분 독립어가 되는 거지. 자, 우리 기억 잘 되살리셔야 되고 이 두 가제월 친구는 잘 기억해야 돼. 이미 연희중학교는 이미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일치하지 않아.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나의 책. 자, 찬효씨. 이때 나의는 품사가 뭘까요? 나는 뭐야, 품사? 명사. 그 중에도 나는 인칭, 대명사. 얘 대명사야. 자, 의는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지? 의? 조사. 품사는 조사. 자, 그런데 이 나의란 아이가 뭐를 꾸며? 책을 꾸미지. 그럼 문장 성분은 뭐야? 관형어가 되는 거지. 자, 문장 성분과 품사가 일치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해볼게. 예쁜 별이. 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쁜 별이가 있어. 자, 예쁜의 품사가 뭐야? 자, 이 포인트. 이거 제일 중요해. 품사가 뭐야? 기본형을 써보면 예쁘다고. 예쁘다는 형용사죠. 네, 품사는 형용사야. 근데 이 예쁜 문장 성분 역할로 보면 별을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다. 그러니까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기말고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도 마찬가지다. 얘는 중학교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가시면 반드시 건드리십니다. 얘가 독립어지만 얘 밑에 애들이 다 독립어야. 얘들이 다 독립어지만 이 친구는 독립어는 맞으나 품사는 이렇게 다르다. 품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로 품사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품사 중에 우리가 만이나 만큼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일 때도 있고 조사일 때도 있거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밑에 봐봐. 너만큼 할 때 이 만큼이나 먹을 만큼 할 때 만큼이나 생긴 건 똑같잖아. 근데 품사가 달라. 얘는 조사고 얘는 의존명사. 참여의 눈이 감기려고 하잖아. 자, 그래서 빨리 문제 풀 걸 줘야 돼. 자, 이럴 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의존명사.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돼서 이거 꾸미는 거야. 근데 여기는 명사에 얘가 붙었잖아요. 그럼 조사.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피곤하겠어. 날은 살살 더워지지. 하루 종일 학교에 갔다 왔지. 이 시간에 안 졸린 거는 인간승리지, 인간승리. 자, 인간승리에 가담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답이 보이니까 안 넘겨야지. 자, 풀어주세요. 승우도 풀어주세요. 나의 정체는 뭐야? 거미? 거미가 왜 거기 있지? 와. 돈 중에 이걸 거미가 출연한 시간. 승우 알아요? 승우 아프다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 중이에요. 하이 승우 20분. 질문을 다 써놔야 돼요. 거미 출연한 시간 20분, 민혁이가 들어온 시간 10분. 그래서 승우한테 그 질문의 답을 이제 다 찾아서 쓰라고. 당연히 들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승우 오늘 생일 아니야? 생일이었어? 그럼 지금 생일인데 아니 지금 저희 핸드폰 있어서 내가 확인할 수가 없죠. 모르겠어. 생일 잠깐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지금 아프다고 어머니들이 내가 아니 근데 승호이 그걸 아실 분은 아닌데 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막 그 결석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애들이 대부분 아프다고 그러죠. 어떤 거짓말 어떤 말도 막 용납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승호이는 아실 일 없고 아플 거야 아마. 찬효야, 너 이렇게 졸려서 어떡해? 우리 찬효. 그러니까 너무 졸려. 내가 이거 줄까 이거? 안 해? 그냥 앉아서 조금씩 대충 졸래? 이게 성냥개피 이렇게 껴갖고 눈꺼풀을 버티게 하는. 아래 있는 것도 해야 돼요. 아래 빈칸 채우기 뭐 간단한데요. 뭐. 이거 말하는 거죠. 네. 해주세요. 그래도 뭐 3년 반만 참으면 돼. 엄밀하면 3년이야. 내신 잘해놓으면 뭐 한 3년 반 하면 요번 중간고 기말고사 하면 이제 다 끝난다는 애들도 있죠. 아니지.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는 조건부 없는 학교를 나는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수시로 가겠다. 이런 애들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고. 자, 1번 우리 졸린 참여 관계어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여 쓰인다. OX.
맞았어요. 오, 틀림없을 거예요. 오, 확인. 여기 한꺼번에 지워주냐? 자, 그 다음에 조사는 주로 체언 앞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이게 왜 틀려? 체한 뒤에 붙여야 돼. 아, 그러네. 진짜 예리했네. 오, 이런 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체언 뒤에 붙어요. 앞이 아니라 뒤지, 그치? 이렇게 뒤에. 또 뒤에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거. 자격, 격, 조사. 감탄사의 형태 변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해도 무방.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설명에서 맞는 내용에 동그라미 하세요. 나비가 되었다. 이 가는 뭐야? 이 가의 그 격조사는 무슨 격조사일까?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다. 안 돼. 그럼 안 돼. 되다 아니다 앞에서는 복격조사. 이것들 조심해야 돼. 복격조사와 주격조사가 이 가가 똑같아요. 뭐 사실 고딩들도 왜 틀려. 그래서 물어봤어. 자, 여기 봐봐. 복격조사 이가가 있고 여기도 이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보어는 뭐 앞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이런 서술어 앞에 올 때만, 서술어 요게 앞에 올 때만 어떻게 한다? 복격조사다. 그래서 주어 보시면 되는 건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애벌레가 되는 거지. 애벌레가 되는데 뭐가 된다? 나비가 된다. 그래서 얘는 복격조사였습니다. 자, 또 복습 한번 했고. 자, 얘하고 불렀어. 얘는 이제 부름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제 독립어니니까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그쵸?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했을 때 이다. 이게 뭐냐? 얘가 지금 서술격 조사인 거야. 자, 그래서 활용을 하는 단어다. 활용을 한다. 얘는 가변어다라는 거지. 가변어다. 자, 그럼 이 셋의 품사는 뭘까? 셋의 품사.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건 얘는 관형사는 아니고 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조사들의 종류를 바르게 정해주세요. 각도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랑 나만, 너와 나를 어떻게 한 거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 조사가 되겠네요. 자,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먹어라. 이건 역시 먹어라 이런 뜻이니까 격조사가 되겠고, 그녀 의인은, 그녀라는 건 대명사야. 의인은 관형격 조사고 합쳐서 마음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인은 관형격 조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워보아요.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설명에 따라 구분해 주세요. 자, 놀람에 해당하는 말. 뭘까? 놀람, 느낌. 아, 그 다음에 저런? 오. 부름에 해당하는 건? 여보게 이봐요. 그 다음 대답은? 오냐? 자,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네, 정답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들어가고 우리 민혁이 1번. 관계요. 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관계연. 또 같이 지워지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하지? 자,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고요. 뒤에 붙고. 자, 그럼 안마의 특별한 뜻을 들어요. 더해주는 거. 이런 건 보조사고. 같은 자격,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자격.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and나 뭐 이런 걸로 연결할 때 앞에가 동명사면 뒤도 동명사여야 되잖아. 막 뒤에 투부정사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은 자격이어야 되고,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같은 건 감탄사라고 한다. 잘 하셨죠? 자, 그럼 뒤에 넘기시면 내신 실전 문제가 나옵니다. 뚜루루 다 숙제예요. 자, 실력 향상 문제는 수업 시간에 와서 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자, 이제 승우도 잘 들어. 오늘 품사를 전부 다 공부해 오셔서 실력 향상 문제는 이제 뭐 해야 돼? 같이 학원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꼴등 손발 대회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55쪽까지 숙제로 해보시고, 그 다음 실력 향상 56쪽부터 여기는 풀어오면 안 돼. 선생님 모르고 미리 풀어왔어요. 막 이러면 안 된다. 절대 풀지 말라고 써야지. 59는 절대 숙제 안 해. 자, 그럼 넘기시면 이제 형태소와 어근 접사가 나옵니다. 오늘 형태소 어근 접사까지 수업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림포스로 넘어갈게요. 자, 형태소 어근 접사. 자, 형태소 또 겁나 중요. 잠깐 목 운동 한번 하고. 올림푸스랑 먹었어요. 하나를 갖고 오면 하나를 안 갖고 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군요. 바닥에 집중을 아, 하고. 빠자에 집중하느라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선생님도 뭐 안 갖고 오는데 유작용 있었거든 과거에. 네, 지금도 좀 됐긴 해. 지금도 그런데 좀 개선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생각하면 무조건 가방에 다 넣는다. 생각나는 순간 좀 이따 넣어야지. 안 돼. 이거 미리 다 넣는 거야. 내 선생님이 이제 주중에 이제 파주에 가 있거든. 이제 수요일 날 파주 가서 가 있다가 금요일 날 온단 말이야. 그랬는데 가방을 안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들고 다니는 이제 가방 있고 약간 배낭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갖고. 근데 거기다 내가 버지를 넣는 거야. 근데 집에서 막 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버지가 없어. 그래서 찾다 생각해보면 거기다 넣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버지 없이 살고 있어요. 버지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게 뭐를 크게 틀어. 근데 이 버지를 꽂아야 되거든 집에서도.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않고 텔레비전 특히 크게 틀어놓거나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서 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귀를 막기 위해. 근데 어제 없어갖고 너무 짜증이 났어. 근데 찬영아 이제 보러 떨어졌어. 찬영아! 찬영아! 목 운동! 찬영아! 목 운동! 목 운동. 자, 그래도 목을 뒤로 푹 제껴보고. 어이구, 그래도 너 확 제끼면 뭐 부러질 수도 있어. 천천히 제껴야지. 자, 형태소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근데 얘는 형태소를 나누는 분류 기준이 몇 개야? 지금 보니까 여기 지저분해. 다 지우겠어. 자, 분류 기준이 몇 개야? 이 자립성 여부,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자, 민혁아 봐봐. 내가 성별을 기준으로 나눈다. 지금 있는 4명을.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찬우랑 너랑 나누고 나랑 시훈이가 같은 저거잖아. 그치? 성별은 남녀로 나누는 거야. 자, 근데 나이로 나눈다면 어떻게 그룹이 형성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너희는 같은 나이니까, 그리고 선생님 나이가 다르니까, 선생님 30대, 너희들은 10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나 30대, 난 싫어. 내가 30대 아니어서 너무 좋아. 30대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 찬이 어떻게 하면 좋아. 니들 10대도 별로인 것 같다. 진짜 돌아가래도 별로 안 돌아가고 싶지. 선생님 나더러 누가 와서 10대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지. 돌아가시겠습니까? 싫은 내가요? 왜요? 막 이럴 것 같아. 진짜 별로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별로가 10대. 어렸을 땐 차라리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근데 대신 걔는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도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좀 대학 다 가고, 대학 가거나 사회인이 되고, 뭐 자기 직장 다니고, 뭐 이러고, 아직 애들은 결혼을 안 해서 나에게 손주를 맡기지 않고 그런 상태가 제일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찬이 너무 고달퍼 보이는데, 너 왜 잠을 안 자는데? 잤는데 피곤해. 그럼 영양제, 운동을 하자.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해서 피곤한 거 아니야? 넌 오늘 운동 안 했어? 했어요. 했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요즘 아침에 안 해요. 아침에 안 하고? 그래, 너도 좀 줄여 운동을.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설명만 들어가잖아? 그럼 쟤 좀 이따 줄 거야. 왜냐, 어쩔 수 없어. 지금 찬이는 자신의 의지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찬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면 어떻게 나눈다?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구성원들끼리 있더라도. 알겠지? 구성원이 있더라도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형태소도 기준에 따라 이 구성원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형태소의 기준에 따라. 근데 여기서 그 포인트가 되는 아이는 누구냐면 어간이야. 어간이라는 형태소. 어간이 뭐였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잖아. 요 어간이 조금 달라. 자립 형태소는 보시면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공부한 잠잘 시간 이런 거 확보하려면 지금 잘 들어야 돼. 자립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가 좀 유사도가 높아. 얘네들이 좀 유사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의존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유사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묶어놨는데 이게 그룹에 따라 이렇게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립 형태소는 대부분 다 실질 형태소. 대부분이 아니라 다 실질 형태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의존 형태소는 이제 대부분 다 형식 형태소. 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얘가 누구냐면 어간인 거야. 어간. 그래서 어간이 왜 그러냐면 어간은 의존 형태소예요. 얘는 붙여서 써야 되잖아. 어미랑 붙여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면 일반적으로 다 형식 형태소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뭐냐? 실질 형태소야. 요 차이가 나는 게 어간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립 행태소, 모든 자립 형태소는 다 뭐냐면 실질 형태소예요. 모든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 형태소야. 그리고 거기에 어간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는 모든 의존 형태소는 뭐가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와 거기에 어간이 들어가는 거야. 모든 형식 형태소는 다 의존 형태소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어간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간이 되게 중요한 아이죠. 요 친구. 어간. 나머지는 다 같아요. 모든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 형태소고 모든 형식 형태소는 다 의존 형태소야. 근데 어간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간은 그래서 뒤에 오는 어미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 그럼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거여서 이런 접사라든가 격조 이런 조사, 문법적인 의미죠. 용언의 의미, 얘가 문장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과거 시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용언의 의미 이런 것들만 이제 형식 형태소가 된 거죠. 문법 형태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걸 잘 구분해 두시면 좋겠어요. 명지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어떻게 외우라고 알려주셨냐면 적, 접어줘. 종이를 접어줘. 이럴 때 접어줘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 형태소에는 그 접어줘에다가 어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간. 나머지는 접어줘죠. 접어줘. 이렇게 돼요. 접어줘 플러스 어간. 이렇게 외워두시면 형태소 구분을 좀 해보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근이에요. 어근.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만 나오는 거야. 근데 어근과 접사는 합성을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공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헤이, 공을 던져볼게, 공. 자, 근데 어근이라는 공을 딱 던지는 거야. 내가 어근이라는 공을 손에 들고 있다가 확 던지면 어떤 공은 어근이 혼자 이렇게 똥 하고 남아. 어근만으로 남는 공이 있고 어떤 공은 용언의 공 같은 경우에 어떤 공은 어간과 접사로 끊어질 때가 있어. 접사. 접사. 이렇게 공이 분류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지. 잘못했어. 잘못 그렸어. 이렇게. 만약에 용언인데 용언 같은 경우에 어근을 내가 이렇게 탁 던지잖아. 나 이제 오늘 다른 생각이 나. 아직 필기 안 했지. 잘못 설명했어. 물 한 잔 마시고 나도 정신을 차리겠다. 찬효야, 너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자꾸 너에게 시선을 가다가 헛소리했어. 다시 마음이 심기일전하고 어떻게 하면 찬효를 끼울 수 없겠지? 요건 잘 들으면 좋은데 이거 되게 고등학교 가서 또 애들이 어간과 어근을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다시 심기일전. 나가다. 공을 잘못 던졌어. 자, 어간이라는 공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이라는 공을 던지면 이렇게 어간만 남는, 어근만 남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어근과 뭐로 남아? 접사 두 개가 되는 애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다 같은 경우에 먹다를 내가 활용하면 어떻게 돼? 먹고 먹지 먹니잖아. 먹고 먹지 먹니 이런 식으로 활용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먹이 어간이 되는 거지. 이건 어간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어근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어간과 어근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얘는 어간인데 얘가 어근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처먹다라는 단어가 있다. 처먹다 할 때 치어 먹다니까 이거겠지.
처먹다. 애매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쓰고. 자, 처먹다라는 단어가 있다. 자, 그럼 이거 활용해보자. 처먹다. 처먹다. 활용. 시작. 찬용. 처먹는다. 네, 좋아. 처먹는다. 또 처먹고. 처먹어서 지금 안 변하는데 어디까지야? 처먹까지잖아.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겠어? 처먹까지가 어간이지. 안 변하는 게 어간이니까. 어간의 정의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어간의 정의야. 그러면 처먹고, 처먹지, 처먹는다, 처먹어 이랬으면 처먹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야. 하이 민혁 어간이야. 처먹까지가. 그러면 얘가 어간이니까 그럼 처먹까지가 어근이냐? 그건 아닌 거지. 처는 뭐야? 좀 심하게 많이 먹는 것을 말하는 접두사가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접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먹이 어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치솟다. 내가 치솟다를 활용해놔. 치솟고, 치솟지, 치솟니, 치솟냐? 뭐 이러잖아. 자, 그러면 치솟까지가 뭐야? 간이 되는 거야. 간이 되는 거고, 치가 접사, 솥이 어근. 그리고 얘는 어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먹다도 한번 볼까요? 먹다를 내가 찬유에게 뭐를 먹이다라고 할 수 있지. 먹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활용해 볼게. 먹이고, 먹이지, 먹이니, 먹이냐. 뭐 이러면 먹이까지가 뭐야? 어간이야.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자, 그러면 어근은 뭐냐? 먹이 어근이고요. 이는 우리가 좀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는 사동을 만들어주는 접사야.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어근과 이제 접사가 결합해서 어간이 형성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어간이라는 공을 던지면 어근만 남는,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어간도 있지만 어근과 접사가 같이 만들어지는 어간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때 맞아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되게 오랫동안 헷갈려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거, 이게 이제 단어다. 그래서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이거를 어근이라고 한다. 자, 그럼 모든 어근은 다 실질 형태소예요. 어간도 실질 형태소니까. 그치? 기억나지? 먹다의 먹이 어근이었고 어간은 실질 형태소. 자, 그 다음 접사예요. 접사는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부터 그 뜻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접사는 형식 형태소고 다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가 돼요. 너희들이 좀 피곤해서 이 귀한 것을 설명하지 하면 너무 지금 하면 너무 아깝긴 하지만 이제 이게 있어요. 애들이 이게 근데 합성어인지 이게 파생어인지 구별 안 갈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는 파생어일까요? 뭘까요? 신랑은 원래 새로 온 사람인데 새신랑은 합성어일까? 그러니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고 접사가 결합하게 되면은 파생어라고 하는데, 그럼 새신랑은 파생어일까요? 합성어일까로 물으면 신랑의 명사건 우리가 아니까 이 새가 관형사인지 접두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게 접두사일까 관형사일까? 새가 접두사일까 관형사일까? 놀랍게 얘는 관형사예요. 관형사.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봐봐. 풋, 사과. 자, 얘는 요 밑에도 있으니까 단어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접두사야. 그럼 우리가 어떤 단어는 접두사고 어떤 거는 그 관형사인지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이제 설명들이 존재해. 그 중에 하나는 얘를 일단 쪼개. 두 단어가 있은 거면 새신랑을 쪼개면 새신랑으로 쪼개겠죠. 어떤 애가 새신과 랑으로 쪼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새신랑을 쪼개가지고 이 새의 품사를 내가 알겠어. 그럼 사실 새는 관형사거든요. 그럼 얘가 품사인 걸 알 수 있어. 또 하나는 얘한테 막 단어를 붙여봐.
새신랑, 새채상, 새 연필, 뭐 또 새 모자, 뭐 새 구두, 새 친구, 새 학교, 새 집, 또 뭐 있어? 새 가방, 뭐 새 책장, 뭐 새 침대, 새 이불, 새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아이면 얘는 품사인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풋사과를 여기다 풋을 붙여봐. 풋. 그러면 풋사과, 풋사람, 풋과일, 그 다음에 풋책상 되냐? 풋책상? 풋물통? 뭐 안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붙는 게 접사야. 근데 이걸로도 애들이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제한을 해서 몇 개까지가 그럼 되면 품사고 몇 개까지 되면 품사가 아닌가요? 뭐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 딱 단어의 뜻을 봤을 때 새, 이 새가 내가 알고 있는 새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유라는 의미로 새를 알고 있잖아. 새신랑은 새로운 유라는 단어의 의미의 뜻이지. 자, 풋 알아? 혹시 풋? 풋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딱 보여? 풋이란 뜻은 아니지. 털이 그러니까 새는 새라는 뜻이잖아. 근데 풋은 풋이란 뜻이 아니지. 덜 익은이란 뜻이잖아. 추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접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얘는 품사고, 거기에다 이거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라고 내가 추가 설명을 하면 얘는 접사구나 라고 판단하면 좀 되겠다. 찬영한테 미안해지려고 이제. 자, 그래서 이 게살구 같은 경우를 보세요. 날고기도 이 날이라는 게 날다라는 실질적 의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덜 익었다, 익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걔는 뭐야? 야생 상태 또는 질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민혁아, 자, 민혁이가 대답해봐. 허민영 씨, 허민혁 씨, 자, 칠판에 있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자, 이 단어 있잖아, 이거. 자, 이게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파생어일 때는 욕이지. 그지? 뭐냐, 새끼는 새끼인데 질이 떨어지는 새끼, 뭐 이런 거잖아. 질이 떨어지는 새끼. 그럴 땐 개새끼가, 파생어는 욕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개새끼가 강아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개가 진짜 멍멍이야. 딱 써있는 대로 그냥 개야. 그럼 개새끼, 강아지, 이거는 뭐야? 욕이 아니고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쫄라봤을 때 써있는 뜻이 그대로냐 아니면 추가 설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얘도 옆에 다 추가 설명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생어에 사용하는 접사의 어떤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미사에서 하나만 더 강조해드리면 돼요. 전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문제는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지. 지우다. 지우다는 품사가 뭘까? 지운다가 되잖아. 지운다. 그러니까 동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어간에다가 개라는 접사를 붙여주면 얘는 뭐가 돼? 명사가 되지.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사랑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다가 접사인데 사랑은 원래 추상 명사잖아. 근데 하다를 붙이니까 동사가 되는 거다. 아니면 사랑하다 동사가 되겠지. 사랑한다가 되니까 동사가 되는 거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 물론 고등학교에 가면 예외적으로 접두사 중에 품사를 바꾸는 일이 나와. 근데 중학교까지는 전미사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채우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구분 잘 못할 것 같아서 아까 설명해드린 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찬우야 빨리 풀어야지. 개념 확인.
택배가 뭐예요? 택배 올해 나온 햇과일 중에 이제 햇사과. 민혁이도 줄기 시작했다. 근데 찬효 상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보면은 공부하기 싫어서 조는 애들도 있고. 근데 찬효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졸리고. 자, 1번. 그러면 우리 저기 안 졸린 유일한 시온이가 해보자. 자, 뭐 어떻게 될까요? XX? X. 다 X? 그런 구성들은 좀 아니 난 몰라.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일단 좀 불안하지 않나? 다 X? 다 X. 너는? XOX? 너는? 다 X? 오. 진짜 다 X? 자 그럼 왜 X라고 생각한 거야? 자 1번 더 이상 쪼개면 그 뜻을 잃어버리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 이거 X지 그치? 형태소니까. 자,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 이거 접사 맞지 않아?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붙어 접사를 만든 게 어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오네. 자 어근은 전부 다 자립 형태소이고 접사는 전부 의존 형태소이다. 얘는 어때? 어근은 모두 다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죠. 그쵸?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OX.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어근은 모두 다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접사는 형식 형태소다. 자, 이제 이거 구분하는 거지. 자, 해보자. 자, 이번에는 우리 민혁이 자립 형태소. 이거는 띄어쓰기가 되는 애들. 바다. 또 하나야? 매우. 얘는 자립적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니까 양옆이나 어디에도 그 짝대기가 없어야 돼. 혼자 쓸 수 있거든. 이게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는 어떤 애들이야? 그 옆에 짝대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예쁘, 답다.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 다음 게 중요해. 자, 그럼 요번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누구냐? 자, 민혁아. 요번에 실질 형태소. 예쁘. 두 개만? 바다. 끝 세 개? 야, 모든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 형태소라고 했잖아. 모든 자립 형태소에다가 어간을 더하면 실질 형태소. 누가 들어가야 돼? 매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형식 형태소는 나머지들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그 다음에 다, 답다. 이런 아이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립하고 실질하고는 유사도가 좀 있어. 어간을 제외하면. 모든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 형태소야. 이렇게. 자, 그러나 이제 어간은 아닌 거죠. 어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지? 자, 이거 잘 구분해 주시고. 3번. 다음 단어를 제시된 형 설명에 따라 구분하시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문장 하나만 해보자. 어떤 문장을 할까?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 승우는 뭐랄까?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연희 중학교 이것도 어려워. 연희 중학교 연희 중으로 하자. 연희 중
학생이다. 학생이다. 자, 얘를 형태소로 구분해봐.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자, 뭐야? 승우, 자립 형태소. 그쵸? 승우는 자립 형태소. 일단 형태소를 쪼개기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쪼개져야 될까? 승우는 연희, 중, 학생이다.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나뉘어. 자, 승우는 명사니까 자립 형태소. 연희도 자립 형태소, 중도 자립 형태소. 얘는 지금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희 중이라고. 자, 학생도 자립 형태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의존 형태소. 앞말에 붙어 쓴 거. 이렇게 붙어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실질 형태소. 승우 실질 형태소. 연희 실질 형태소. 중 실질 형태소. 학생이다 실질 형태소. 그냥 똑같이 여기는 저게 없네. 얘는 는 아니 색깔이 거의 똑같네. 바꿔야지. 색깔 뭐로 바꿀까? 주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형태소를 구분하는 것을 잘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설명에 따라 구분하세요.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러니까 즉 합성어인을 찾으라는 뜻이야. 어근만으로 이루어지네. 자, 누굴까? 일단 배나무, 자, 하늘, 그리고 돌다리. 근데 얘는 배와 나무가 결합된 거고요. 얘는 돌과 다리가 결합된 거죠. 자, 그리고 파생어죠. 어근에 접사가 붙은 아이. 그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해의 배, 올해 낳은 배. 치솟다는 치솟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파생어. 자, 접사의 종류 앞에 붙었냐 뒤에 붙었냐예요. 풋, 꾼, 날, 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접두사 정비사 그을 수 있어요. 괜찮지? 민혁아? 자, 그럼 품사 얘기해보자. 여기 들어갈 거 해보자. 자, 돌아가면서 시온이 1번. 형태소.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뜻이 있으면 형태소예요. 자, 2번 찬용.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 띄어쓰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3번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 어근, 그렇지. 자,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거나 여기까지 읽으면 접사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대. 그럼 뭐야? 전미사가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숙제는 63초까지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올림포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올림포스 어떡하지? 자, 일단 올림포스를 하겠습니다. 숙제도 안 내왔겠네.